자, 여러분들 이제 3장 이제 보험윤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리 파트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9번 문제와 그리고 10번 문제, 자, 요렇게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쪽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윤리 앞부분하고 저 맨 마지막에 자살 예방 파트가 이제 9번 영역에 나오게 되는 거고, 요 10번 문제가 보험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영역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9번, 10번은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 준칙이다라고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정도 큰 제목자 위주로만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윤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될까요? 그렇죠. 고객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원칙 여러분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 혹시 시험 문제에서 회사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틀린 말이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이제 불균형 회수와 관련된 부분도 또 나와 있죠. 뭐 신의 성실의 원칙과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라. 부당한 영업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당한 영업행위가 어떤 거가 있다라고 해서 또 표로 나와 있어요.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상식선입니다. 그쵸?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과거에 나온 적도 있지만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충실한 설명 의무, 그리고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해라,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의 적정성 확보와 시의성 확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적정성 확보다라는 말은 이거죠. 적정성. 정확한 정보여야 된다,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따라서 보험회사가 우리가 광고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에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협회에 가면은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은 후에 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 광고 심의 제도는 별도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상품의 안내 자료를 만들죠. 안내 자료를 만들면은 그냥 만든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회사 내부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사 내부에서.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문서들 보면은 맨 밑에 관리번호라고 이제 번호, 넘버링이 매겨져요. 그 말은 승인된 자료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이런 자료를 써라. 여러분들 영업할 때 내가 만든 자료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 승인 받고 쓰셔야 돼요.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죠. 우리 보험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도 사용할 수 없다.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게 적정한 정보다라는 거고요. 시의성, 그때그때 빨리빨리 제공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 체결 유지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또 제공하느냐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권유 단계죠. 권유 단계, 상품 얘기해 주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두 번째 가입하는 단계죠. 체결하는 단계.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 이제 유지하는 단계죠. 유지하는 단계. 자, 우리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주느냐? 상품 설명서를 주는 거고요. 자, 우리 가입할 때는 사인하잖아요. 어디에? 청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 청약서 부분을 전달해주고 약관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유지할 때는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 관리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액보험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이에요. 저 뒤에 여러분들 제3장, 제3편, 생명보험편의 마지막 상품이 변액보험이요. 그때 또 나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유지관리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만기가 되면은 만기 전에 만기 안내도 해줘요. 보통 보험은 길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앞쪽에 보험금 관련돼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만기 되기 7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안내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유지 단계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라는 거.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보니까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보험 소비자 보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완전 판매 문화를 장착하자,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하자, 전문성을 기르자, 뭐 이런 말들 나와 있죠. 자, 우리 개인정보 보호. 자, 이거는 단독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 자, 우리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동의를 받고 수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집하는 정보의 양은 여러분들 목적에 딱 맞는 양만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최대한 아주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되겠죠. 고객이 동의하면 나가도 되지만 동의 없이 유출되면 안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부 보안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를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영구 보존해야 되겠죠. 안 됩니다. 영구 보존 아니에요. 즉시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 그래서 영구 보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것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라, 관리를 철저히 해라, 영구 보존해라. 정답은 관리를 철저히 해라. 자, 최대한 틀렸다. 영구 보존 틀렸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뭐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자, 우리 민원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저 뒤쪽에 민원 제도가 또 나오는데 그쪽에도 한 문제 나오지만 요 파트에서 민원은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민원이 제기된다라는 거죠. 민원. 자, 민원이 제기하는데 우리 항상 여러분들 누구 관점이라고 했죠? 고객 관점인가요? 회사 관점인가요? 고객 관점. 그쵸? 고객 관점이에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은 반드시 본사에 방문해서만 제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회사가 편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민원은 다양한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접수 채널이 아주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 다양해야 된다.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본 거다? 고객 입장에서 본 거다. 회사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다 고객에게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그런 과정을 고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원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설명으로 우리가 맞는 것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민원 접수 채널은 일원화해야 된다. 그렇죠? 회사 관점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처리되는 과정 등에 대한 절차들을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유의 시험 문제를 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기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에서 뭐 사회적 책임 쪽에서는 이제 윤리 강령이라는 게 나오죠. 이 윤리 강령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 우리 한 번 정도 읽어 보셔야 돼요. 가끔 나와요. 가끔. 다음 중 윤리 강령이 아닌 것은 하면서 뭐 상호 존중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공신력, 공공성, 그리고 성실봉사, 기술개발, 준법. 여기서 조금 어색한 게 이제 기술개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회사의 상품이라든지 재무설계와 관련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도 못하고 전달력도 안 좋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중에는 여러분들 무슨 장인 정신의 기술도 있지만은 과학적 기술도 있지만은 우리 일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화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금융권 윤리 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험 설계사의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거 나와요. 자, 윤리의 중요성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고객들은 어차피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품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약관이죠. 약관. 그러면은 이 약관을 고객들은 다 볼까요? 안 본다라는 거죠. 몰라요. 안 봐요. 자,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 설계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고 가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관을 안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가입하더라, 고객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 실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서 설계사가 윤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고객은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의 내용보다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객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이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설명보다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더 신뢰한다. 그러면 반대로 설명한 거죠.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가서 보험 설계사의 자세, 법을 잘 지켜라, 윤리를 잘 지켜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다음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사명감, 그리고 전문성 개발,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보험 설계사의 어떤 자세냐라고 해서 한 뭐 3줄, 4줄 박스로 해서 표로 문장을 구성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뭐가 사명감이고 뭐가 전문성이냐, 이거를 구분해 낼 줄 아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객에게 단순하게 상품 하나를 판매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고객이 과거에 가입한 상품들도 있겠죠. 그런 상품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객은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가족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죠? 가족들의 우리 보장 설계도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감이에요. 하나에 그치지 말고 가족까지 범주를 넓혀라. 이게 사명감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 상품 하나에만 전문성을 띠지 말고 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투자, 펀드, 주식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환경들을 다 알고, 그리고 고객들을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고객이 나이를 들면서 연령별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컨설팅, 즉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지 사명감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보험 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이제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게 나오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 3대 기본 지키기는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그리고 우리가 청약서 부분의 전달, 그리고 자필 서명 안내. 대리 서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자, 요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보험회사의 의무로서 요거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자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금지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판매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허위 과장 광고 하지 말아라. 마법 보니까 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써라. 우리 승인 자료, 안내 자료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자, 회사 규정을 잘 지켜라. 자, 우리 보험료 수령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보험료 수령권이 있습니다. 상법상 인정을 합니다. 수령권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수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되죠. 회사에 바로 이체해줘야 되고. 자, 우리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명의의 영수증은 절대 안 됩니다. 그쵸? 회사 명의 영수증을 꼭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료가 너무 한 번에 한목에 납부하면은 좀 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일 수금이라고 하죠. 일수. 이거 절대 안 돼요. 일수는. 자, 다음 여러분들 언더라이팅 제공해야 되고요. 자, 다음 고객의 불만 처리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불만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쵸? 물론 회사에 뭐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이 너무 도가 심해서 금융감독원에 아니면 수사기관에 바로 의뢰할 수도 있는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시험 문제가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접수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줘서 회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겠죠. 항상 고객이 관점에서, 그죠? 그러면 고객의 지금의 나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보험 가입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그쵸? 그리고 과거에 보험 가입한 경력은 있는지, 경험은 있는지,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은 다음에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해 줘야 되겠죠. 특히나 변액보험 관련돼서는 투자성 보험이기 때문에 변액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합성 진단이라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서는 과거 경험도, 가입해본 경험들도 적합성 진단할 때 우리가 참조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과거 경험은 적합한 상품 권유할 때 고객에게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이런 말로 틀리게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회사 및 상품의 소개라는 부분이 나오죠. 항상 여러분들 회사에서 승인된 자료만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도자료라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그쵸? 뭐 국가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쓸 때도 있죠.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그 업무 지침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런 거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아도 써도 돼요. 왜요? 상급기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죠? 적정한 자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쓰면은 안 됩니다.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자, 출처를 밝혀라. 뭐 이거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고객정보 보호 넘어가고요. 고객 관리 의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보험 설계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도 넘어가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은 이 지금 판서가기가 이래서 좋네요. 그렇죠? 책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한 몇 페이지, 10페이지 훨씬 넘었죠? 이런 내용이 요 정도로 압축이 되네요. 요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우리 이제 10번 문제 나오는 이제 보험 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번에도 나오는 자살 예방은 교재 편제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교재대로 갈게요. 자, 우리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죠. 사기. 자, 사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을 일단 속이는 거예요. 그쵸? 속였어요. 속였으니까 그 사람이 속은 대로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속이기만 하면은 그냥 속인 거예요. 그쵸? 근데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 이게 바로 사기다라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뭐 사기의 개념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험 쪽에서 보험 사기를 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장래에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나가요. 그렇죠? 이 사고는 의도적인 사고면 안 된 거죠. 우연한 사고여야 돼요. 근데 보험금,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죠? 보험회사를 속이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다. 우연성을 가장한, 그렇죠? 고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 뒤쪽에 특징 공부하면서 뭐 사행계약성 뭐 이런 것들 공부할 때 함께 매칭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연성이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사기에 분류해서 연성사기와 경성사기가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연성사기는 말랑말랑한 사기예요. 경성사기는 딱딱한 사기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살해했다. 집에 불을 일부러 질러서 방화를 저질렀다. 뭐 이런 것들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낸 사기죠. 이게 바로 경성사기예요. 자, 경성사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가 바로 사고를 내는 게 바로 경성사기고, 자,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게 경성사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기의 부류들이 있을 건데 경성사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는 다 연성사기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죠? 나이롱 환자. 자동차 사고 났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자기만의 문제인 거지 추가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성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경성사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자고요. 그렇죠? 가끔 나와요. 다음 중 연성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해서 사고를 유발한다. 2번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 3번 뭐 이상한 얘기 또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번, 2번 얘기했던 거는 연성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경성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형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형법. 자, 우리 형법에 적용을 받는데 사기죄가 되면은 여러분들 사기죄의 형량이 얼마냐?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보험 사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됐지만 2016년부터 이 보험 사기범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법이 또 제정됐어요. 이게 바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이 나왔으니까 이 형법보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지금 형법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0년 빈칸, 5천만 원 빈칸. 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형량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형법과 보험사기 방지법의 형량이 같다, 이런 지문도 나옵니다. 아니죠. 달라요. 달라요. 자, 또 하나의 지문은 이런 지문입니다. 자, 10년 이하의 뭐예요? 징역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뭐예요? 이건 벌금이에요. 벌금. 그래서 보험사기를 치게 되면은 징역형만 선고받지 벌금형은 없다. 또는 벌금형만 있지 징역형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다 가능하다. 징역형 가능하다. 맞는 말.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험사기 이득에 따라서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죠? 50억 넘는다라고 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거기 그 부분은 시험 문제 그냥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온 거 우리 보지 말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가중처벌도 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보험의 역사, 보험사기 역사가 나오네요. 역사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죠. 자, 역사에서 여러분들 중간 정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험사기가 언제 있었냐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도에 발생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1923년도 일제강점기 때네요. 그죠? 그때 보험사기를 또 쳤네, 누군가가. 그쵸? 뭐 사례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금액들 보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뭐 보험금 5,000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3년도 때 5,000원이면 무지막지하게 큰 돈일 거예요. 지금 5,000원이면 값어치가 없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험사기 우리나라 최초는 1923년이다. 외우지 마시고요. 1970년에 최초 보험사기가 나왔다라는 틀린 지문으로도 예전에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자, 우리 보험사기 분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쪽에 사기가 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 사기 유형. 이게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 단골이네요. 사기의 유형. 자, 우리 사기를 치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기가 있느냐 보니까 우리 첫 번째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사기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보험료 적게 내려고 대리 진단 받고, 아니면 이미 사망한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 가입하고, 다 사기잖아요. 언제 사기예요? 보험 가입할 때 사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이 뭐예요?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그죠? 가입할 때 사기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지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래요. 일부러 내는 거. 이건 경성사기네요. 경성사기. 경성사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허위, 과장이래요. 이건 뭐죠? 거짓말 하는 거네요. 사고도 안 났는데 뻥치는 사고네요. 보험금 타내려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보험금 과다 청구래요. 이건 뭐죠? 사고는 조그맣게 났는데 나이롱 환자처럼 이거 부풀려가지고 보험금 많이 타내려고 하는 사기죠. 자, 여러분들 유형 구분이 되시나요? 유형 구분? 이거 구분? 자,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우리 다음 아래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보험 사기의 유형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 이거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도 맞춥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죽은 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할 때 사기니까 체결할 때 사기죠. 그쵸? 뭐 이런 것들 고르는 문제, 여러분들 쉽게 문제 위주로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다라고 해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뭐 도덕적 해이는 나온 적은 없고요. 역선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역선택. 역선택. 이제 언더라이팅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바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몰래 숨기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 잡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역선택. 그래서 보험 가입 전의 문제가 역선택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은 사람이 해이해진다라는 얘기죠. 암보험 가입하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암보험 가입했으니까 암 걸려도 괜찮아. 보험금 나와. 라고 하면서 몸 관리도 안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하더라라는 게 얘기죠. 이게 도덕적 해이예요.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90일. 나태해질까봐. 그쵸?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 자,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요. 고액의 다수의 보험 계약을 치른다. 사기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죠. 다수의 계약이래요. 보험을 많이 든대요. 많이 든대요.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일 종목이에요. 동일 종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해서 사망보장 금액을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기의 특징인 거예요. 다수라는 말은. 근데 보장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수 가입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대로 완벽한 보장을 하는 제대로 된 보장 설계예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뭐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한다. 이건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죠? 자, 다음 여러분들 비연고성 그리고 자발적인 계약이다. 스스로 가죠. 스스로 계약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는 설계사분들한테 안 가요. 그렇죠? 비연고가 없는 쪽에 가서 몰래 가입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원, 보험 사기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범죄 유발 가능하고 입증이 쉽다 그럼 틀려요. 입증 곤란하죠. 요즘 지능범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자, 다음과 서술법의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된다. 여기서 이제 조직화라는 말이 나와. 조직화. 그렇죠? 개인이 사기를 치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요즘은 조직적으로 많이 쳐요. 조직적으로. 그렇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제 개인화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자, 보험 사기 피해의 전가. 사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보험 집단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험 우리 같이 계모임하는 그죠? 사기치게 되면 어차피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은 선의의 가입자들은 피해를 보죠. 그리고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사회적 피해 1번 넘어가고요. 2번 생명존중 가치관 파괴 넘어가고요. 모방범죄 가능성도 많죠. 요즘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또 민식이 놀이 한다라고 그런 것들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 문제입니다. 이미지 추락한다. 그리고 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쨌든 뭐 사기쳐가지고 아프게 되면은 일단 병원 가면은 제일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이 먼저 나와요. 안 가도 될 거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량한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틀려요. 이런 것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사기 방지 활동. 여기서부터가 문제네요. 이제 지금까지는 할만했어요. 그죠? 근데 사기 쪽에서 여기 방지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규모라든지 적발 실적 이런 것들은 넘어가는데 이제 규모 쪽에서 첫 번째 과거에는 경성 사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은 생계형 위주의 연성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 요 정도는 좀 밑줄 쳐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우리 정부기관, 유관기관에서 보험 사기 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나오는 기관이 여러분들 경찰청이에요. 경찰청은 여러분들 경찰에서 하는 곳이 뭐죠? 수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수사협의체. 협의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기관들이 합쳐졌다라는 거죠. 그 기관, 보험과 관련된 기관이 어디냐 봤더니 금융감독원, 금감원,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협회, 그리고 각 보험사, 회사. 자, 얘네들이 모인 곳이 수사협의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을 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라고 말 대신에 금융위원회가 협의체 구성이다. 그래서 틀린 말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영어 표현되어 있는 거. 영어. 자, 우리 첫 번째 인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거. 인지 시스템. 자, IFAS. 어려워요. IFAS. 자, 우리 인지 시스템. 또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 한참 뒤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SIU라는 게 있습니다. SIU. 자, IU. 나하고 너 지금 어디 있어요? 보험회사에 있죠. 요거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특별조사반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 시스템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 봤더니 이제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금감원. 자, 우리 특별조사반은 SIU는 여러분들 나하고 너, IU. 어디?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기관 연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 회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감원하고 회사. 금감원 회사는 협의체도 구성되고 각자도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또 해요. 금감원하고 회사는 참. 두 군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신고센터. 야, 금감원. 그리고 회사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명보험협회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일을. 그쵸? 그럼 생명보험협회는 뭐 하느냐? 생명보험협회는. 여기 협의체 구성하고 있잖아요. 협의체. 그것만 하느냐? 아니, 하나 더 해요, 여러분들. 생명보험협회에서. 대국민 교육활동, 그리고 홍보활동 한대요. 참 좋은 일 하죠? 됐나요? 됐습니다. 자, 우리 암기하기 힘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억지스럽지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은 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방지를 하는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수사협의회에 참여한다. 2번 홍보 교육 활동한다. 3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그쵸? 신고센터는 아닙니다. 협회는. 자, 다음 이렇게 기관들이 여러 활동도 하지만 여러분들 제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완비되어 있어요. 법률. 자, 법률은 우리 무슨 법이냐면 이제 보험업법이라는 거예요. 보험업법에서 보험 사기 치는 것들을 하지 마세요 라고 금지 규정이 보험업법에 있어요. 자, 누구냐? 고객들 보험 사기 치지 마. 그리고 모집 종사자들, 회사, 설계사,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 사기 치지 마세요 라고 금지 조항을 무슨 법에서 규정한다고요? 상법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그리고 좀 전에 공부했죠, 여러분들. 보험 사기 치게 되면은 처벌받습니다. 예전에는 형사처벌 받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형량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유관 기관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험 방지 활동 쪽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보험 설계사의 보험 사기 연루가 나오죠. 상당히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 연루되면 안 됩니다. 증가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는데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걸 또 악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사기를 쳐서 적발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동안 보험금 받은 거 다 돌려내야 되는 거고요. 보험 계약 다 해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험 영업 정지 또는 취소돼서 영업 못하게 되는 거고요.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금융업계를 문란시킨 사람이 됩니다. 금융질서 문란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입니다. 이 신용에 빨간 줄이 거집니다. 그런 빨간 줄을 걷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 봤더니 여러분들 한국신용정보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연루돼서 사기에 연루돼서 빨간 줄 그어줘서 그죠? 걷는 곳이 금융위원회다 그러면 틀려요. 금융감독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 우리 사기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살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자살. 자, 자살률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높아요. OECD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배. 시험 문제에서 3배 높다 그래서 틀린 말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은 따라하는 현상들도 있죠. 동조 현상. 요런 현상들을 우리는 베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면은 시사상식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르테르 효과. 자, 요게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베르테르 효과. 자,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 좀 보험 쪽에서는 좀 보험 회사들 이런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살 예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자살 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구분해낼 줄만 아시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관이 2개가 있었는데 다 통폐합돼서 지금 현재는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도 참 길어요, 그죠? 한국 어쩌고 저쩌고 재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봤더니 여러분들 뭐를 하느냐?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교육도 시켜요. 그래서 공무원들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자살하려는 사람들 딱 동태를 보는 거죠. 저 사람 꼭 자살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상담하란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 좀 들어줘라. 듣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도저히 자살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좀 걱정스럽죠? 그러면 걱정스러우면 어떻게 하라? 말하라. 누구한테 말하라? 우리 그 사람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와서 이 사람 좀 막아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도록 하란 얘기입니다. 그 처방해주는 사람이 바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이것도 참 단어가 참 길어요. 그죠? 길어요. 여러분들 골키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아주는 사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육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아셨죠? 그래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살자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든지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의 양성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자살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자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유가족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함께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무슨 활동이냐라는 거죠. 우리 자살 예방에서 맨 뒤쪽으로 가세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요거만 보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각 보험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은 사회공헌위원회, 생명존중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2007년 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하니까 이건 사회 국가가 하는 거 같으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자, 사회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회사. 그쵸?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활동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박스로 해서 정리되어 있죠?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하고, 자, 두 번째 SOS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고,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시골에 가시면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돼서 한 1m 정도 조금 높으나요? 과로는 한 80cm 정도 되는, 조금 더 긴가? 한 1m? 자, 이런 여러분들 캐비넷 같은 노란색으로 된 보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한다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다리 건너다 보면 여러분들 전화기가 하나씩 있는 다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곳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다. 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시험 문제 하나 보죠. 자, 우리 다음 중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자, 우리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는 그쵸,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육성한다. 틀렸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렇게 민간 차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차이점 좀 비교하시면 자살 예방은 끝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9번 문제 일반적인 윤리와 자살까지 포함돼서 9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는 사기. 다 맞출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법규, 좀 딱딱하지만은 법규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중심으로만 이제 훑어나갈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